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긋뉴 시작합니다. 나긋뉴를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사전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부산 사시는 나긋뉴 여러분들 투표하셨나요? 저는 아직 고민 중인데요. 오늘 투표를 할지 말지부터 누구에게 표를 줄지 말지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누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2021년 3월 21일 허경영 빼면 낯선 그들 5천만 원 날려도 서울시장 도전 왜? 지난 3월 19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서울시장 선거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외에도 후보가 10명이 더 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허경영 국가혁명당, 오태양 미래당, 이수봉 민생당, 배영규 신자유 민주연합, 김진아 여성의당, 송명숙 진보당, 정동희 무소속, 이도엽 무소속, 신지혜 무소속 등이다. 선거 단골 출마자인 허경영 씨 외엔 이름마저 낯설다. 후보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이름 없이 기타에 묶이는 이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군소 후보들은 왜 출마를 결심했을까? 연간 300만 원 기본소득 신지혜. 지난 12월 8일 예비후보 등록 첫날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사표를 낸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서울 시민에게 연간 300만 원 규모의 서울형 4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게 대표 공약이다. 연간 기본소득 중 110만 원은 현재 서울시 세계잉여금, 부동산 관련 이익 등 자체 재원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190만 원 재원은 탄소세 도입 등 추가 입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원이 1명밖에 없지만 신 후보의 슬로건은 안 될 거 없잖아 서울 기본소득이다. 신 후보는 또 시장이 되면 임기 첫날 서울시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으로 실시되는 만큼 양성평등 문제를 서울시 주요 정책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최초의 병역 거부 시장 후보 오태양. 오태양 미래당 후보는 지난 18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라고 소감을 적었다. 2001년 평화봉사의 인생관을 주창하며 병역 거부를 선언한 그는 이 일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일은 양심적 병역 거부란 의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시킨 계기가 됐고 20년 만인 올해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됐다. 오 후보는 강고한 기득권 동맹을 타파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와 함께 걷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청에 청년청, 여성청, 소수자청 등 10개 청을 신설해 서울시정을 10대 청장 협의체로 꾸리겠다는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한다. 오 후보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면 20년 전엔 범죄자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대가 변했다. 메가시티 서울에도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장이 이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제3정치경제론 이수봉. 이수봉 민생당 후보는 제3정치경제론을 주창한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신적폐, 구적폐로 규정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선 신구적폐를 오간 야합 인사로 평한다. 안 후보와는 한때 보조를 맞춘 적도 있다. 안 후보가 무소속 의원일 때 보좌관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국민의당 창당할 때도 함께했다. 하지만 그는 안 후보의 제3지대 새정치는 끝났다. 내가 제3지대 대표주자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제3경제론의 골자는 기본소득이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과 섞여 있어 보편적이지 않고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관념적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국내 기본소득 첫 설계자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광노한 서울시립대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다. 이 후보는 생애 기본소득 청구권, 생애 기본자산 형성권이라는 뼈대로 서울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밖에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지지하는 송명숙 진보당 후보는 집 사용권이라는 공약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되 민간이 아닌 국가, 지방단체가 직접 관리를 해서 국민 누구나 원하는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강남 테헤란로를 2차선으로 줄이는 일을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 공약들도 있다. 성비위로 실시되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여성의당만큼 당당한 정당은 없다며 나온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는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냈다. 서울시장 직속 여성폭력 대응기구를 설치하고 서울시 산하 공기관 임원의 50%를 여성에 할당, 서울시 공공주택 분양의 50%를 여성 세대주 가구에게 할당하겠다고도 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최초의 페미니스트 시장 후보로 나서서 주목받았던 신지혜 무소속 후보도 재도전한다. 팀 서울이라는 조직을 꾸려 이가연 페미니즘당 창당 모임 공동대표, 은하선 토이즈 대표 등과 함께 뛰고 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그의 어록인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습니다라는 문구를 후보 등록 서류 봉투에 적어냈다. 미혼자 전원에게 매달 20만 원을 주는 연애 공영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후보 등록엔 기탁금 5천만 원. 서울시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에 1,000만 원, 정식 후보 등록에 4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다. 당선 또는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반환, 10에서 15%면 절반 반환, 10% 이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군소 후보들의 희망 득표율은 2에서 5% 등 대체로 10% 아래다. 당선 가능성,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 모두 희박하단 걸 후보들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 당의 가치관을 알리기 위해 거대 양당이 살피지 않는 인권 사각지대를 조명하기 위해 제3지대 정치 불씨를 피우기 위해 등 저마다의 목적을 힘주어 말한다. 꼭 당선이 아니더라도 이런 목적을 이루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것이라고 했다. 기사에서 소개되진 않았지만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 무소속 정동희, 이도엽 후보 등도 있습니다. 총 12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실까요? 중앙일보 21년 4월 1일 오세훈 46.7% 대 박영선 31.3%. 마지막 여론조사 오우세. 여론조사 전문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라고 대답한 사람은 46.7%였다. 반면 박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15.4%포인트 낮은 31.3%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크게 뛰어넘는 격차다. 두 후보를 제외하고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2%, 신지혜 무소속 후보 0.7%,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0.5%,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0.3%, 오태양 미래당 후보와 송명숙 진보당 후보 각각 0.2%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3%, 모름, 무응답은 10.8%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성, 연령, 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9.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후보들 여론조사 결과를 다 합해도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 7.3%나 모름, 무응답 10.8%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분들은 이번 선거에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레이 더피 2021년 4월 2일 랭킹쇼 연애공영제, 소수자청 등 서울시장 군소 후보들의 공약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맞대결로 흐르는 가운데 여야 거대 정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도 경쟁하고 있다. 각자 자신만의 이색 공약을 통해 표심을 공략 중이다. 이번 선거에는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허경영, 오태양, 이수봉, 배영규, 김진아, 송명숙, 정동희, 이도엽, 신지예 등 총 1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를 기호순으로 소개한다. 1번, 기호 6번, 신지혜, 보건소의 임신중지의약품 구비.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성평등 서울을 내걸며 취임 직후 공직사회 성폭력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생리대 도입과 서울시 25개 보건소 내 미프진, 임신중지의약품 상시구비, 서울시 여성전문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신 후보는 서울형 기본소득 도입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유세를 통해 자신이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며 서울시 부동산 세금으로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2번, 기호 7번 허경영, 연애수당 20만원 지급.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미혼자에게 매월 연애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연애 공영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결혼 주택자금 1억 5천만 원과 출산수당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허 후보의 선거 구호는 국가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이다. 임기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밝힌 그는 서울시장이 돼 시범으로 예산을 70% 줄여 국민 배당금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보유세 재산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3번, 기호 8번 오태양 소수자청 신설. 오태양 미래당 후보는 소수자청 신설과 성소수자 자유도시 서울 선언, 서울 퀴어 축제 공식 후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서울시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과 고위임원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서울을 청년청, 여성청, 소수자청 등 10대 처장 협의체로 꾸려 10대 청장 중 70%를 비남성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시대가 변했다. 메가시티 서울에도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장이 이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기호 9번 이수봉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이수봉 민생당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9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25에서 60세를 대상으로 청중 장년기별 1년씩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담합 비리에 대한 대안 정책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의 모든 공공부문 거래 행위에 대해 2011년부터 전수조사를 시행해 공공부문의 기강 확립, 윤리의식 제고,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5. 기호 10번 배영규 메디컬시티 조성.
배영규 신자유 민주연합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에덴 동산 문화예술공원 100만 평 조성을 내세우며 경부고속도로 한남 IC 이남과 경의중앙선의 시내 구간을 덮어 생태 환경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배 후보는 또 다른 공약인 메디컬시티 조성을 발표하면서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노화의 방주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6.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 남성 임금 격차만큼 교통비 지급.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는 성비위로 실시되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여성의당만큼 당당한 정당은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약의 초점을 여성에 맞췄다. 김 후보는 서울시장 직속 여성폭력 대응기구를 설치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 공공주택 분양에서 여성 가구주를 50% 할당하겠다고 전했다.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무상 공급, 여성 남성 임금 격차만큼 교통지원금 지급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7. 기호 12번 송명숙 국민 누구나 원할 때까지 집 사용. 송명숙 진보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민간이 아닌 국가와 지방단체가 직접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원하는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집 사용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 전환 공약과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송 후보는 서울형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실업수당 지급, 30인 미만 사업장 성범죄 실태 조사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8. 기호 13번 정동희 세금, 부동산 가격 13% 줄인다. 정동희 무소속 후보는 기호인 13번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부동산 가격 13% 하락, 세금 13% 감면, 서울시 공기업 13% 매각해 민영화, 출산율 13% 업, 자살률 13% 다운, 행복지수 13% 업을 주요 5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서울시 부가 세금을 13% 감면하는 계획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기업 13% 매각 공약을 강조했다. 9. 기호 14번 이도엽 목표는 촛불혁명 완수. 이도엽 무소속 후보는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을 통해 나 때문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다며 자신의 출마가 곧 촛불혁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65%를 목표로 둔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장 임기 내 촛불혁명 완수와 함께 기후위기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10. 기호 15번 신지혜 성평등 임금 공시제 확대. 신지혜 무소속 후보는 서울시장 직속 젠더폭력 전담기구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성폭력 피해자 구제와 사법처리 과정을 직접 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의 확대와 성별 임금 격차 조정 계획 수립도 약속했다. 신 후보는 주거정책으로 임대주택의 균형 배치와 재개발 및 재건축 총량제를 실시해 서울 시민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허경영 후보는 다들 아시겠지만 황당한 공약을 많이 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허경영 후보는 특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여야가 내 공약을 표절했다, 흉내냈다고 반박하는데요. 여야는 허경영 후보 공약을 표절한 게 맞을까요?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한국일보 2021년 1월 23일 허경영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정책은 같았습니다. 허스트라다무스인가? 인기에 목마른 관종인가? 굵직한 선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해 화제를 몰고 다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허 대표의 출마 이력은 화려한데요. 1997년 15대 대선과 2007년 17대 대선에 도전했죠. 또 2020년 21대 총선 때 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국회 입성을 노렸습니다. 허 대표의 출마가 이슈가 되는 건 자신의 IQ가 430이고 공중부양과 축지법을 쓸 수 있다고 외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인간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늘 다소 황당해 보이기까지 한 선거 공약을 쏟아내 대중의 관심을 모았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 대표는 국가가 연애, 결혼, 출산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3대 공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정부 부처로 결혼부를 신설해 미혼 남녀에게 다달이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고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총 3억 원에 이르는 자금 지원을,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의 출생수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대중이 그를 단지 비웃지만은 않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재평가해야 한다며 그를 치켜세우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허 대표가 과거 선거에서 들고 나온 공약들이 몇 년이 지난 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실제 이슈가 되면서 그가 시대를 앞서 보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공약들이었지만 10여 년이 흘러 정치권이 그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 논의 앞서 기본소득 주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된 시기에 정치권에선 기본소득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죠. 허 대표 역시 비슷한 시기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꺼냈습니다. 그가 지난해 4.15 총선 때 만든 당의 이름은 국가혁명 배금당입니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것처럼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당하자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이죠. 허 대표는 21대 총선이 달아오르기 전인 2019년 9월 3가지 150 정책을 냈는데요. 국회 150석 확보, 배당금당 당비 납부당원 150명으로 제한과 함께 전 국민에게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허 대표와 같은 시기 창당해 국회로 들어온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허 대표의 공약이 몇 년 뒤 제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결혼과 연애,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등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 대표가 이전에 제시한 공약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내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단 표만 노리겠다는 표퓰리즘이었을까요? 허 대표가 선거 때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고 정치권에선 실제 어떻게 다뤄졌는지 살펴보죠. 10년 뒤 출산주도 성장 외친 김성태. 허 대표가 지난 총선이나 이번 보궐선거에 낸 공약들은 사실 15, 17대 대선 때 본인이 내놓은 것들과 대동소이합니다.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만든 공약을 보면 산삼 뉴딜 정책과 출생장려금 지급, 결혼수당 지급,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이 있습니다. 이번 3대 공영제는 과거 대선 때 내놓은 결혼수당과 출생장려금 지급을 조금 더 다듬고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장들은 10년 뒤쯤 정치권에선 논쟁을 벌였고 어느새 현실이 됐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출산 주도 성장론을 주장했습니다. 출생 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허 대표가 17대 대선에 제시한 출생수당과 비슷합니다. 성장 과정에 들어가는 돈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내용 역시 허 대표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시 발언으로 여성을 인간이 아닌 아이를 낳는 출산 기계로 생각하느냐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선 김 전 원내대표에 앞서 더 큰 금액을 제시한 인사도 있었죠. 출생수당 통 크게 1억 원 주자는 주장도 나와 2017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2018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는데요. 예결위원이었던 김기선 전 한국당 의원이 이 자리에서 아동수당을 줄 바에 차라리 통 크게 출생 영아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죠.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 말을 듣고 제가 잘못 들었나요? 1억 원을 주자고 그러셨나요?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5,150만 원에 이르는 출생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달 초 출생 장려를 위해 충북 제천시에서 아이 3명을 낳을 경우 은행 대출 5,150만 원까지 탕감해주는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은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출생 장려 정책은 2016년부터 썼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더 임팩트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대표가 2007년 주장했던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역시 5년 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제안으로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대선을 뛰었던 안 후보는 2012년 10월 23일 한 대학 강연에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100명 축소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치개혁을 외쳤던 학자와 시민단체의 의견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 오히려 문매를 맞았습니다. 허경영의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것들. 허 대표가 말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제도 정치권에서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 말하면 논쟁으로 이어졌죠. 10여 년 전 허 대표가 제시한 내용 중 일부는 세월이 흘러 현실이 되다 보니 대중은 신기하게 바라보게 되고요. 일부는 이를 허경영 현상이라는 말까지 붙여 해석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허 대표의 주장이 시간이 지나 실현됐다고 해서 이에 의미를 두거나 그의 주장을 비판 없이 다루는 것을 경계합니다. 자칫 정치 혐오나 불신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허 대표는 대부분 재원 조달 방안이나 구체적 실현 계획에서는 설명이 부족한 채 여론 환기용으로 툭 던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모든 정책은 해당 시기는 물론 앞뒤 흐름, 사회 상황까지 고려해 다뤄지게 된다며 돈을 나눠주는 것도 시기와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허 대표가 제시한 내용 중에는 국내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도 시행하는 정책들도 있다면서 허 대표의 전리품이 아니라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사회 경제적 조건과 국민의 요구가 맞물려야 하며 이해관계자 사이에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된다며 허 대표의 주장을 비판 없이 그대로 다루면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게 되고 민주주의 자체를 허무주의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과 교수는 특이한 발언을 하게 되니
대중이 단순하게 호기심을 갖는 정도라며 배당금당은 지난 총선 때 가장 많은 후보를 냈지만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지 못했다는 점도 대중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후보 공약이 그렇겠죠? 이목을 끌기 위한 이슈 선점에 그친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선거라는 건 앞으로 4, 5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후보를 정하셨나요? 지금 나근유를 듣는 시간엔 당락이 결정됐겠죠? 여러분이 선택한 그 후보는 당선이 되었나요? 아니면 고배를 마셨나요? 어떤 선택이든 투표하는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나근유는 투표권을 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는 숨겨진 또 다른 뉴스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잘 자요. 잠깐, 나근유 픽! 공약 검증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이다.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과 구체적 실천 로드맵, 시기적 가능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고 지역 언론은 그 내용을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지켜질 수 없는 공약의 스피커 노릇만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유권자가 정치 셈법으로만 제시된 공약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선거 공보물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2021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미디어오늘 2021년 3월 31일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굿밤.